안녕하세요. 요즘 동네마다 보이는 그 1,000원 빵집. 당시도 분명 보셨을 겁니다. 네, 그렇죠. 부쩍 늘었어요. 이게 고물가 시대에 워낙 가격이 파격적이니까 창업 시장에서도 엄청 뜨겁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그 1,000원 빵집 창업 보고서랑 또 사업 모델 분석,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글들, 이걸 바탕으로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. 정말 이게 광고처럼 대박 창업템일까?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까? 당신도 궁금하시죠? 네,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자료들이 마침 여기 있습니다. 이 자료들 보면 1,000원 빵집이 왜 갑자기 이렇게 떴는지, 또 광고처럼 정말 돈을 벌 수 있는지, 그리고 실제 운영은 어떤지,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, 이런 걸 좀 다각도로 보여주거든요. 오, 좋네요.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일단 왜 이렇게 난리인가부터 보면요. 역시 그 1,000원이라는 가격이죠. 그렇죠. 가격 메리트가 크죠. 요즘 빵 하나에 뭐 3, 4천 원 그냥 훌쩍 넘는데 모든 빵이 1,000원이라니. 와,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외면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네, 맞아요. 자료 보니까 특히 한 업체는 맛도 괜찮다고 막 입소문이 나면서요. 네네. 본점 열고 2달 만에 가맹점이 벌써 10개. 와, 1년 만에는 130개까지 늘었다고 하니까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싶어요. 성장세가 엄청나죠. 심지어 광고 보니까 뭐 초기 투자 2, 3천만 원이면 월 1,000만 원 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. 무인 운영도 가능하다고 하고.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들은 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그 월 1,000만 원 수익이라는 건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에요. 실제 계산을 해보면 월 매출을 3천만 원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도요, 빵 원가 포함해서 재료비가 매출의 거의 73에서 75% 정도 차지하거든요. 와, 엄청나네요. 네, 여기에 또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이것저것 빼면 실제 점주 손에 남는 돈은 월 150만 원에서 정말 많아야 한 470만 원 정도, 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.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요? 그렇죠. 실제 월 매출 1,500만 원이 더 현실적인 평균치라는 분석도 있어요. 네. 이 경우에는 순수익이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. 200만 원이요? 네. 그러니까 빵 하나 팔아서 실제로는 50원 남기기도 어려울 수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거죠. 빵 하나에 50원이요? 와,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? 박리담에도 이런 박리담회가 없네요? 네, 정말 박리담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죠. 게다가 그 잘 나간다는 1위 업체조차도 그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부분도 좀 봐야 해요. 본사가 직영점을 충분히 운영해 보지도 않고 가맹점만 막 급격하게 늘린다거나, 네. 또 가맹희망자가 꼭 봐야 하는 그 정보 공개서 있잖아요.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 담긴 거. 네, 아주 중요하죠. 그것조차 제대로 열람이 안 된다는 건 이건 좀 상당히 불안한 요소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대부분 중앙 공장에서 냉동 생지나 아니면 완제품 빵을 받아서 그냥 데우거나 포장해서 파는 식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과연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.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파워가 아주 강력하다기보다는 그냥 1,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핵심 경쟁력인데, 본사에 가맹비 내고 로열티까지 내가면서 얻는 이득이 좀 불분명하다,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하긴 그렇겠네요. 네, 그래서 차라리 개인이 그냥 공장이랑 직접 거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, 이런 시각도 있고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럼 운영 자체의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요. 빵은 또 유통기한이 짧으니까. 그렇죠. 재고 관리가 정말 핵심입니다. 예측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냥 다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. 그 폐기율. 네,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 점주 부담이 되니까요. 그리고 또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것도 문제고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. 이제는 동네 빵집은 당연하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데서도 1,000원 빵을 판다고 하니까요. 네, 맞아요. 여기저기서 다 팔죠. 이건 결국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. 그렇죠.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예전 대만 카스테라 사태를 떠올리는 겁니다. 대만 카스테라. 그때도 정말 순식간에 확 떴다가 사라졌죠. 네. 반짝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차별성 별로 없고 따라하기는 쉽고 경쟁은 갑자기 확 심해지고 이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물론 성심당처럼 정말 좋은 빵을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그런 성공 사례도 있긴 하지만, 네, 물론 있죠. 하지만 그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. 성심당 같은 경우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
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 또 자체적인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은 아주 특별한 조건 덕분이지 일반적인 천원빵집 프랜차이즈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죠. 아, 그렇군요.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천원빵집은 소비자한테는 어쨌든 반가운 존재일 수 있어요. 가격이 싸니까. 네, 그렇죠. 하지만 이걸 창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고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 또 유행 주기도 짧을 수 있다. 이런 위용부담이 상당히 큰 모델이다. 이렇게 보이네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광고면 보고 섣불리 뛰어들기에는 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천원빵집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저성장, 고물가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뭐랄까 불황형 비즈니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불황형 비즈니스? 네,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질문이실까요? 이런 초저가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소비 문화나 또 자영업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